구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조건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국내에서는. 혹시 뭐 사업하실 때 커스터머가 온사이트로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개발자처럼 붙어서 일해주는 고객 보셨어요? 요구사항을 자기가 내고 자기가 확인을 해주는 게 기본인데 그게 아니라 네가 요구사항을 정리해 오세요. 뭐 이런 환경이 태반이실 거잖아요. 그죠?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럼도 이제 XP처럼 애자일 방법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1986년 타케오지 노나카 교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995년에 켄 셔버하고 제프 서덜랜드가 이제 소개하면서 스크럼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얘도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크럼에는 안에 이제 역할들이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 이제 5명, 9명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이제 팀들 역할이 분장이 돼 있고,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를 이제 제품 책임자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크럼 마스터는 이 작은 팀의 실제로는 PM 역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스크럼 마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스크럼 프로세스는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달력 기준으로 1에서 4주 단위의 반복 개발 기간이에요. XP는 2주인데 얘는 지금 4주. 그래서 이제 날짜로 치면 30대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산침을 제품 백로그하고 스프린트 백로그, 소멸 차트. 이게 이제 핵심 산침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침물하고 틀리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미팅. 이른 스크럼, 스프린트 계획, 스프린트 리뷰. 이 세 가지 미팅을 이제 주로 한다. 그렇고요. 일단 제품 백로그는 제품에 담고자 하는 기능의 우선순위 정리한 이제 전체 개발 대상 목록이고요. 이 중에서 스프린트 범위로 그러니까 한 달 이내죠. 30대 이내 개발할 대상을 추려내면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멸 차트는 이제 30대 안에서 에브리데이 얼만큼 개발했어. 이래가지고 개발된 걸 계속 삭제해가요. 그럼 30대 되면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번다운, 소멸 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책임자가 있고, 스크럼 팀이 있고, 그리고 스프린트 이제 계획 회의, 스프린트 백로그, 이제 이게 범위, 개발 범위인 거죠. 이걸 가지고 백로그 구체화해서 뭐 한 달 30대 기준으로 계속 개발을 할 거야. 기간 내에는 이 내용을 변경시키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대에 너무 짧으니까. 그러면 새로 다시 한 달을 잡아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 스크럼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리뷰를 하고, 그리고 전체 스프린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해고해서 스프린트 해고라는 걸 해요. 스크럼 리트로스펙티브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맨날 무슨 회의만 있어. 그죠? 그래서 얘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없고 관리만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XP는 이런 내용은 말 않고, TDD 같은 엔지니어링 이런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걔는 관리가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를 결합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스크럼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 계획에 대한 미팅. 그래서 제품 백로그에서 30대 이내의 항목들을 선택을 이제 개발할 거를 선정을 하고 담당자 배정하고 그리고 이제 태스크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고 이제 일일 스크럼 미팅,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매일 진행하는 15분간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공유 회의. 그래서 매일매일 각자가 할 일, 문제점들을 서로 그냥 이야기하고 끝. 15분 지나면 그냥 끝.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목표를 달성했는지 작업 진행과 결과물을 확인하는 회의. 뭐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죠. 스크럼 마스터가 스프린트 동안에 30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4주. 동안 잘된 점, 아쉬웠던 점, 뭐 개선할 사항들을 찾기 위한 회고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소멸 차트는 처음에 요만큼 개발량이 있어. 근데 막 데일리 일하면서 쳐내고 해서 사라지는 때까지 여기는 에지이지 시점이고 이제 이만큼 더 남아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투명성, 뭐
모두가 이제 이런 회의라든지 또는 이런 차트를 통해서 상태를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투명하다, 개발팀이. 예, 그 다음에 타임 박싱.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박스 내에서만 운영을 해라. 그래서 15분 정했으면 15분 내에 끝내고 더 이상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제 팀마다 이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경험주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고유한 그 타스크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스크럼 미팅 부분이 되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멸 차트도 있지만, 보통은 스크럼 미팅을 할 때 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벽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일단은 실제 이 예정된 거, 진행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끝난 거. 이렇게 이 칸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예정 쪽에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거, 시작한 거는 옆으로 옮겨지겠죠. 그리고 나서 완료된 것들은 점차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에 타스크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포스트잇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서 같이 보면서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끝난 거.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공유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벽면의 이 차트, 이걸 이제 또 칸반 차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반 차트하고 저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 되게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특징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일일 스크럼에서 개발자들이 어떤 방해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공유하고 흔히 플래닝 포크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 사용자의 스토리의 구현 난이도 시간을 토론하는 절차. 이게 이제 이 역할별로 맡은 타스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타스크를 진행을 할 때 예측되는 뭐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이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자가 막 적는 거예요. 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생각들이 조금씩 다 틀릴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가장 이렇게 최적화된 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플래닝 포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스크럼 부분들은 지금 XP를 하려고 하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XP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테스트 퍼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분석 내용을 통해서 아까 정보공학 산출물을 요구하더라. 객체적인 CBD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고객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발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과정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서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데 XP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이 좋다던데 애자일 왜 안 하니? 그러면 XP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같이 스크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업에서. 그래서 이제 현실 업무에서는 이제 스크럼 미팅을 아침마다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벽면 기둥에 이 팀 저 팀 이렇게 넓은 이제 사무실이다. 그럼 이렇게 모여갖고 둥글둥글 모여갖고 서로 뭐라고 이제 이 회의를 하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스크럼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크럼 미팅을 주로 많이 이제 애자일 할 때 이제 도입을 해서 하더라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번다운 차트보다는 아까처럼 칸반 차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근데 칸반 차트를 옆에다 막 붙여놓고 나면은 이제 구성원들이 가슴에 이 압박감이 빡 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벽면에 맨날 바로 보면은 내가 얼만큼 했는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다가 이거는 한 달짜리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 XP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2주 사이클이잖아요. 무슨 계획을 세워. 바로 코딩. 바로 XP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력이 엄청나야 돼요, 그거는.
근데 스크럼도 한 달짜리면은 이것도 보통 짧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거의 바로 실행 레벨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 페이스대로 만약에 프로젝트 진행하잖아요. 그럼 개발자가 집에 못 가요. 여러분이 저거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집에 가실 수 있겠어요? 집에 못 갑니다. 저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관리자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걸 하기 시작하면은 집에 못 가는 멤버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일은 상대적으로 잘 되는데 저게 투입된 멤버들은 저거를 이제 하기 싫어요. 저항이 나중에 엄청나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숙제 검사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기 말이 좋아서 이제 스크럼 데일리 미팅이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뻔해요. 우리 같이 이제 회의를 해요. 모여가지고 여기 차트 딱 보는 거예요. 그죠? 할 일, 진행 중이네, 완료되네 이렇게 붙어 있을 거잖아. 그러면 내가 스크럼 마스터야. 이게 딱 볼 거잖아. 야, 이거는 아직 왜 안 끝났어? 이럴 거잖아. 그죠? 이게 숙제 체크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 근무 시간 시작 딱 15분 동안 매일같이 숙제 체킹 당해. 그럼 내일 아침에 숙제 체킹 이제 당할 거 생각하고 오늘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숙제 마칠 때까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강심장이면 그냥 간다. 강심장이 아니고 좀 서운하다 그러면 집에 못 가겠죠? 왜냐면 내일 아침에 바로 이렇게 볼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저게. 그래서, 성공 사례로 스크럼 이제 이 방법론이 많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적용을 하고 나면, 굉장히 멤버들 입장에서는 버든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일은 잘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자다 그러면 스크럼 하자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 스크럼을 시킬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시킬 것 같죠? 관리자들이 들으면 누구나 저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시면 일단 하시기는 하시되 구성원들이 생각할 저항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 관리를 잘 해줄까, 또 그렇게 성과를 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또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리프레시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성과가 높다는 이야기는 뒤에 좀 여유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해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기 싫죠. 이제 그거를 통제를 해야지, 자기 자신을. 왜냐면 잘하니까 계속 더 일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넣는 대로 잘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막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와해가 되거든요, 팀이.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자일 방법론 중에 이제 린이라고 하는 이제 개발 방법론이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화두가 많이 이제 또 되고 있고, 이제 XP도 울고 먹었는데 XP는 못할 것 같고 스크럼은 잘 울고 먹었어요. 또 뭐 없어? 그러니까 또 찾아야지. 린이 있네, 뭐 이렇게. 근데 린은 사상이 되게 좋아요. 이게 토요타 이제 자동차 쪽에 TPS라고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에요. 토요타가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다 앞질러 가지고 전 세계적인 메이커가 됐는데, 그래서 토요타 저 생산 방식이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토요타 생산 방식의 요점은 뭐냐면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 낭비를 제거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낭비 제거를 하냐면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리에 이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비며 도구며 이런 게 이름표가 다 붙어 있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이 도구나 장비를 사용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걸 찾는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 제거의 이 최첨단 이 방식인 거죠. 뭐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걸 정리를 하는 수준이면 얼마나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없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원가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가.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메이커로 미국 그 자동차 회사를 다 제껴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책도 많이 소개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낭비를 제거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낭비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아까 칸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작업 지시서로 일종의 이제 칸반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린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자동차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했던 거고, 이제 린 소프트웨어 개발 이거는 뭐 포펜딕 부부가 이제 린의 중요한 목표인 재고 절감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입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자라는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낭비 제거를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가 길지 않아서 우리의 그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은 이 제조업이나 이런 건축 토목처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쪽에 비해서는 좀 덜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최적화하는데 IT 기술로 서포트를 해줬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없애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낭비를 제거하라 그래서 원칙 1번이 있는 거고요. 파르테 법칙에 의해서 개발에 정말 중요한 20%에 집중하자. 80%의 가치를 제공하는 20%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20%의 가치를 제공하는 나머지 80%의 가해 기능은 나중으로 미뤄라. 너무 멋져요, 이거는. 그쵸? 우리 개발할 때 개발 요구사항 보면은, 그거를 쓴 사람이 요구사항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나는 대로 요구사항을 담당자가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써요? 쓸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쓸 것 같은 것은 절대로 안 쓰여져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쓰는 실무자가 현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줘도 절대 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요구사항을 만들고 그걸 개발하려고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멋진 원칙인 것 같아요. 낭비를 제거한다. 품질을 내재화한다. 개발 초기부터 각각의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한 품질을 강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또 나와요. 테스트 주도 개발을 통해 코드의 실수를 방지. 어차피 결함이 생기면 재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낭비라는 거죠. 뭐 지식을 창출하라. 표준은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나 변경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자체 표준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확정을 늦춰라. 마지막까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의존성을 깨뜨려라. 이거는 정말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원칙입니다. 모듈화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듈에는 기능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가장 좋은 건 모듈에 only 기능 하나. 그래야만 의존성이 깨지고요. 의존성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 파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경되어야 될 때 얘만 손대면 돼요. 근데 이 안에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영향도 분석부터 해야 돼. 그래서 의존성을 깨뜨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사용자가 바꿔야 되는데 그럼 바꿀 수가 있어. 큰 공수 안 들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최적화하라. 고객용의 소프트웨어 배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최적화를 하라. 그래서 이제 사이클 타임, 개발의 사이클 타임 전체를 측정하고 그걸 계속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뭐 그런 얘기고요. 사람을 존중하라. 공동의 목표 달성에서 자부심, 신뢰, 칭찬을 해서 책임의식, 상호간을 가져라. 빨리 인도하라. 전달되는 제품의 크기를 작게 하고 일을 양을 할 수 있을 만큼으로 제한해요. 그리고 반복 개발에 안정적이고 반복하는 속도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다시 거꾸로 말하면 아까 XP의 2주랑 같은 컨셉이에요, 쟤도. 그래서 이제 린 소프트웨어 개발과 칸반 이렇게 했는데, 칸반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는 작업 지시서다. 원래 의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크플로우를 가시화한다. 작업적인 것을 제한한다.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제 작업적인 것은 워크 인 프로그레스를 줄여서 WIP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투두가 있고 뭐 개발, 테스트, 릴리즈, 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흘러가는 거에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3명이에요.
그러면 3명이 자 투두 중에 이쪽으로 넘어간 것들을 할 수 있는 캐파는 뻔해요. 근데 그 캐파를 넘어서는 것을 자꾸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지연이 돼요.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작업적인 것을 제한하라.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으로 제한하라. 네. 저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AL의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래서 SDLC 전반에 자동화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자동화 툴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각종 툴들 얘기 지금 나열되어 있죠? 네,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어자일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봤어요. 뭐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자일 방법론 중에 주요한 거, XP, 그 다음에 스크럼, 그리고 린을 이제 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에자일 방법론을 도입해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조직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우리 환경에 잘 옷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막 주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걸 쓰는 건 비곤장이야 라고 답안지 쓰시면 떨어져요. 네. 그러면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항상 어떻게 쓴다? 이건 좋은 것이야. 네. 그래서 뭐에 기여할 수 있어? QCD를 향상시킬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환경에서 QCD를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장애 요소가 이런 거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진행을 해야 돼. 내가 방안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강구해야 됨이 이제 방안인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쓰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은 시험이니까 어차피. 그죠?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 좀 되세요? 우리 환경 이해가 되셨다면 아마 우리의 지금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저런 것들이 잘 들어먹힐 수 있는 분야에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또는 비즈니스에는 절대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크리티컬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여파가 작은, 그러면서 또 빠르게 변화하는 대표적인 영역들.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인터넷 쇼핑몰. 이런 영역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좁혀줘야 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어서 15분에 시작하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